자유롭게 먹방 방송이 됐는데 여튼 한국 브랜드는 한국이란 국가 브랜드는 삼성, LG와 현대보다 약간 파워를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한국이라는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자면 김치, 뭐 불고기, 뭐 한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는 뭐 체제가 있겠지만 긍정적 이미지로는 ICT 기술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IT가 발달한 나라라는 확실한 긍정적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직 한국산 상품은 동일한 미국산 제품이나 독일산 제품에 비해서 한 60% 정도 낮은 가격에 저평가가 되고 있다. 특히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내 사람들이 호구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자동차,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사실 제네시스가 판매될 때 우리나라에 당시에 G8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6, 7천만 원대에 좀 판 적도 있고, 또 한때는 5천만 원대로 판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런 제네시스의 가격이 3천만 원대로 판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뭐냐면 안에 옵션이 추가되냐 추가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의시설이나 옵션들이 차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편의 안에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옵션이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높아져서 나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아직 합리적인 게 있고, 그리고 한국산 제품이 사실 저렴한 이미지, 현대가 제네시스를 고급 브랜드로 어떤 전환을 껴오려고 브랜드를 확장을 했지만 아직도 한국산 제품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서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입장에서의 포지셔닝이 한국이 세계에 있던 어떤 포지셔닝의 이미지에서는 다소 저평가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어떤 제품들도 아직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좀 우리가 약간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입니다, 여러분. 게임 강국이기도 하고, BTS 때문에 어떤 K-팝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거의 컬처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중요시하던 영어 기반의 어떤 교육 때문인지 여러분들 말하는 건 못해도 쓰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인들의 하고 IT를 바탕으로 한 SNS, 그리고 페이스북, 여기에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아시아인들로 국가 이미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자체가 사실 브랜딩이 된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자체가 브랜딩이 굉장히 많이 된 거고,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통해서 스포츠 스타 김연아도 있고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등등의 이런 한국인들이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해준 덕분에 국가 이미지도 같이 쇄신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 자원에 죄송합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안 됩니다. 인적 역량. 사람은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적 자원이란 말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적 자원이 아니라 인적 역량을 향상시켜서 바로 국가 브랜드의 어떤 전략이자 전술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1위를 찍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손톱깎이 쓰는 거 있죠? 손톱깎이 쓰는 게
세계 90% 이상의 를 손톱깎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세트 있죠, 키트, 그게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Y2K라는 어떤 지퍼, YK 또는 Y2K라는 지퍼 조그만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지퍼 고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1위입니다. 이쑤시개도 세계 1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고, 또 제품에 있어서 의외로 아마존에서 우리의 어떤 돌솥 있죠, 돌솥, 그리고 삿갓, 그리고 호미, 이런 농기구들이나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세계에서 지금 너무 아마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문화적으로 뭔가 녹여 있는 것들을 다시 브랜딩을 잘 해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도시 브랜드, 국가 브랜드의 홍보 활동을 한다는 의식으로 꾸준하게 해외에 있는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통을 좀 통한다면 우리 국가 브랜드도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저희 관광, 여기서 호텔 관광 쪽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이스 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마이스를 활성화시켜서 한국 문화를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이스를 개최하게 되면 왜 국가 브랜드가 신용도가 올라가냐면, 특히 국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마이스를 개최를 할 때는 대부분이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어떤 지도부들이 대부분이 컨벤션에 참가합니다.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그 나라에 가져가서 사람들은 다 전파하거든요. 구전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마이스 개최를 통해서 또한 국가 브랜드를 올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 때,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포지셔닝 전략이 아니라 포지셔닝과 타겟팅, 그 안에서 브랜드 안에는 브랜드 인지, 또 브랜드 퀄리티, 이미지, 그 다음에 차별화,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포지셔닝을 정리한 거를 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T를 보면 브랜드 인지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 15위 굉장한 수치긴 하죠. 세계 그 많은 나라들에서 15위 하는 거.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1위에서 한 5위까지 경제대국은 기억하는데, 그 나머지 거를 15위 정도 된다 그러면 난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LG 등 강한 기업 브랜드가 많은 국가, 이거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랍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일본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국가,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좀 잘 지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배척도 하지만 타 국가들은 이거 종교가 다르면 살인 납니다. 살인, 여러분. 항상 종교 싸움이 제일 많아요. 내전 중에 종교를 내세워서 항상 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종교가 무력 충돌이나 그런 충돌 없이 잘 공존하는 국가, 화합력이 좋은 국가라는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브랜드 성능은 우수한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 역량, 그 기반은 왠 줄 알 겁니다. 반도체 기반 시설들이 IT 시설들을 굉장히 잘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갖추어진 인프라스트럭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반 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공교통도 될 수가 있고 공항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잘 갖추어진 인프라스트럭처는 맞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나라 자체로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높은 비율이 고등교육을 마친 인적 자원. 다른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다가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게 되면 오히려 나라에서 인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학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 학비도 지원해주고 학교 잘 다니라고 용돈도 지원줍니다. 대학 다니라고. 빨리 너 돈 안 버는 대신에 우리가 이거 지원해줄게. 그리고 네가 아르바이트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럼 모두 대학을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을 하든 졸업을 하지 않든 사회적 어떤 일할 수 있는 페이먼트에 대한 시수가 정해져 있어요. 시급 얼마. 어떤 경우에는 2, 3잡을 하는 게 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피스직으로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전문직 종사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학교율이 높은 것들은 한때는 그런 나라들도 학교율이 높았던 나라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학벌이 높지 않아도 IT 계열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IT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 위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구글 같은 곳에 입사를 하고 굉장히 잘 적응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높은 비율의 고등교육을 마친 인적 자원이 브랜드 성능 쪽에 굉장히 풍부하다. 자, 그럼 브랜드 이미지.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약간 도전적이죠. 그렇죠? 도전적인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있죠. 해외에서 일본한테 도전하고, 중국한테 어떤 제품에 있어서 도전하고, 삼성이 미국의 핸드폰 시장에 도전하고, 약간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거. 이 열정적인 건 어디서 나왔냐면요. 매운 음식이나 고추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등교육, 업무 시간에 있던 어떤 오버타임을 외국에서 오버타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페이를 2배로 주거든요. 오버타임 2배의 페이를 준다고 해도 일을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파견을 해외에 나가잖아요. 저는 예전에 독일 쪽에서 좀 있었는데 독일 쪽에서는 한국 남자가 무조건 1등입니다. 왜냐면 걔들은 오버페이를 해서 돈을 엄청 벌어오거든요. 아무도 그러니까 OT를 안 뛰려고 그래요. 오버타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외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준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무조건 남아서 계속 시간에 수당을 벌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적인 면도 브랜드 이미지의 포함입니다. 그리고 유쾌한 게 있죠. 드라마나 대중음악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흥이 많은 국가거든요. 이렇게 흥 많은 국가가 사실 많지 않아요. 일본은 약간 흥이 많은 것 같지만 정적이기도 하고, 중국은 그냥 좀 미안하지만 그냥 톤이 높고 시끄럽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음악적 재능이 내 생각에는 마음속에 아티스트 한 명 다들은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만 나오면 속에서 음악 싫어하는 사람 사실 많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브라질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흥이 많은 나라 같습니다. 하지만 내재 시켜놓고 좀 이렇게 있지만 사실 흥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걸 보면 드라마도 보면 알 수가 있고, K-pop, 또 엔터테인먼트, 또 우리가 예능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예능이 발달된 나라가 또 없어요. 런닝맨은 이제는 해외로 컨텐츠를 수출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흥이 너무 많고 이거를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재밌게 잘하고 이거 좀 약간 희극에 유난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유쾌한 어떤 긍정적이고 유쾌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차별화. 북한과 대비되는 착한 브랜드.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 하면은 착한 일을 맡고 있죠. 민주주의를. 그리고 자유의 민주주의를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지켜낸 개방적 국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고유의 문자와 우리 고유의 문자, 영어를 안 쓰잖아요. 일본어 안 쓰잖아요. 우리 고유의 문자와 현대 대중문화를 가꾸어 가는 국가. 그렇죠? 우리 한글 문자를 남겨주신 세종대왕님 감사하죠. 이런 자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많을 것 같지만 이렇게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완벽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도 물론 일본어가 있지만 한자를 병행해서 쓰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 가지고 영어랑 뭐 중국어랑 다른 나라들 말 다 섞어 넣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퍼즐처럼. 그리고 포지셔닝은 뭐냐면 강대국 속에서 빠르게 성장한 국가, 그리고 도전과 열정으로 위기를 극복해서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나라, 그리고 개방된 시장 경제와 현대 대중문화가 한데 약간 어우러져서 성장하고 있는,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포지셔닝은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그런 포지셔닝이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해외에서, 특히 동아시아 주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자, 여러분 태국 어떤 이미지 있나요? 타일랜드. 저는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타이, 또 하나는 태국 타이 음식.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타이 셀렉트라는 공인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활용해서 국가 브랜드 전략을 끌어올린 건 정부가 한 겁니다. 이게 문화 부분인데 음식도 문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전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만 태국 정부가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타이 셀렉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이제 어쨌든 타이 음식점을 굉장히 밀어줬습니다, 여러분. 타이 레스토랑을 해외에서 연다 그러면 굉장히 타이 정부에서도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력 파견도 보내고, 그리고 특히 해외 어떤 홍보관 같은 데 가면 무조건 태국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저는 사실 남자니까 뭐 여성분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K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입식 타격. 그러니까 우리가 링 밖에서 1대1 뭐 결투를 하는 어떤 시합을 하는 그런 복싱처럼 그런 건데, 당시에 어떤 태국의 무에타이 입식 타격에서 무조건 거의 가장 우승 확률이 높았던 입식 타격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태국 하면 그 두 이미지 플러스 종교적인 어떤 뭐 불상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가 좀 떠오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음식 부분은 정부에서 노린 것이다. 또 두 번째, 역시나 이런 문화 부분에서 일본이 한때 노렸던 건 뭐냐면 온천, 여러분들이 기억나죠? 온천을 단순히 자연 문화 유산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온천 자체가 여러분들 아라시야마나 어떤 온센 마을에 가게 되면 이 전체가 온천을 이용한 문화로 다 브랜딩을 해버렸습니다. 도시 전체를 온천 자체로 있던 어떤 브랜딩으로 묶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온천이 있는 곳으로 지도를 그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온천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온천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온천을 짓지 않고 거기서 그냥 온천물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조격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도 관광공사는 갑자기 생각이, JTO는 아니고 JMPO인가? 하여튼 거기서는 해외 홍보를 나올 때는 JPL이죠. JPL 쪽에서는 맞나? JPL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재팬 내셔널 투어리즘 오르가나이저, JNTO. 맞아, JNTO예요. 재팬 관광공사죠. 재팬 관광공사 쪽에서는 이런 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그 브로셔나 그런 뭐 리블렛을 그쪽으로 다, 온천이 있는 여자의 뒷모습, 이제 머리에 수건을 얹는 그 뒷모습, 여러분들 이미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 이미지를 세계 곳곳에 홍보관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온천 자체를 브랜딩을 해버리고 마을 전체를 여러 가지 유용처럼 간판도 그렇고요, 버스도 그렇고요, 버스 랩핑을 온천으로 다 해버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모두가 이런 브랜딩을 해버리는 거죠. 이 도시 전체가 온천 이미지라는 거 굉장히 강하게 엮여진 거죠. 부산에도 온천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온천이 있는 곳은 많은데 브랜딩을 안 한 거죠. 일본만큼 온천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좋은 온천들이 많고 특히 부산 쪽에서도 온천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개발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 음식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특히 김밥이나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요리로도 많이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음식점 수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 음식점들 거점을 이용해서 한국의 브랜딩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국가 브랜드가 가장 좀 아직 개선 과제죠. 국가 브랜드의 개선 과제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어떤 아까 전에 말했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처럼 어떤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잘 육성하고 그런 것들이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민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되고 있진 않아요. 초기에는 잘 되다가 끝에는 결국에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관광만입니다. 관광 홍보비로 한 260억 정도를 써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관광 홍보비로 한 4, 5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국가 홍보를 위해서 과연 얼마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몇 조 원을 탄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 서울을 위한 도시 홍보 비용을 관광 홍보 비용을 200 몇십억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브랜딩 하나만으로도 1,000억을 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기업보다 작은 이미지를 작은 비용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꼭 비용이 많아야 좋은 홍보는 아니지만 국가 브랜딩이나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필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잘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자신 스스로 홍보를 해서 브랜딩을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를 통한 어떤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계획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분야를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현지 한국음악 등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주요 분야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들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것이냐, 뭐 연구 지원도 있을 거고, 정부를 넘어선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정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광 부서도 있고 도시계획 부서도 있고 이런 정부의 어떤 관할을 넘어서 범정부의 어떤 TF팀,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그 각 부서에 있는 어떤 정부의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국내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브랜딩을 아까 제가 온천마을 말했죠. 온천마을 하면 그 도시의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 간판들을 다 그런 형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일괄적으로 통일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그런 국내 인프라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한 번에 도시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특히 그 사례로는 뭐냐면 우리 부산이 대표적인 실패작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산에는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는 거? 축제 영화의 도시, 문화 여산의 도시, 뭐 범어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태 환경, 뭐 낙동강 하구뚝에 있는 에코센터 이런 것들 있죠. 또 뭐 축제 영상 중에 마이스, 그리고 국제 영화제 등도 있죠. 그리고 해양 도시, 그쵸. 무슨 해양 레저. 레저는 실제적으로 뭐 서핑 정도밖에 못하고 있지만 해양 레저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항만 물류의 도시. 우리나라 항만 물류에 있어서 부산이 중국한테 밀린 거는 예전 일입니다. 인천한테 밀린 거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뭐 그런 도시. 스마트 관광 도시. 우리 부산에서 스마트 관광화 되어 있을까요? 잘 못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화는 훨씬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지금 부산은 그거 못 따라갑니다. 너무 많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대표 브랜드를 키우는 게 필요한 거죠. 딱 하나. 우리가 글로벌에서 먹힐 만한 대표 브랜드 하나를 키운다. 그리고 한류 및 관광 사업, 또 연계. 우리가 지금 K-팝이 유행을 떨치고 있는 만큼 어떤 관광 사업이랑 잘 연계를 해서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추진 방향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냐? 방향성은 뭐냐? 전통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있는 컨텐츠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평소에 친구 간에 있는 뭐 장난치는 것들도 그냥 컨텐츠화해서 산업화 세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죠. 틱톡에서 챌린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사는 모습 그 자체를 찍어서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급력이 높죠. 스낵 컨텐츠, 특히 짧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낵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대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주요 분야는 뭐가 음식, 한복 이런 게 정해지고, 추진 전략으로는 뭐 선택과 집중, 보존,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추진 방향은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나 산업화, 세계화를 통해서 목표는 뭘로 가져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 브랜드 가치 10위권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문화 세계화를 통한 문화 강국 실현이라는 어떤 국가 브랜드 제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짧게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말고사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칠 거예요. 기말고사를 이런 형식으로 칠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많이 트레이닝을 해 놓으시길 바래요. 아까 설명을 하다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의 가치 현주소는 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반대로 브랜드 파이낸스,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는 굉장히 전망치에서는 계속 뭐 16위, 17위권, 20위권 안에서 머물고 있지만 계속 거기서 큰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에 그렇게 띄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통합의 국가 브랜드라는 것을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뭐였냐면, 국민통합의 국가 브랜드 구축하자. 국민들이 통합해서 우리가 브랜드 만들자. 그리고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거.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부서가 다 다르고 거기 있는 부서에 있는 로고나 심볼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도시를 하고 있는 심벌이나 로고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획일하고 통일하자. 그리고 아리랑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홍보하자. 그리고 2015년 밀라노 엑스포의 성공적 참가를 통해서 한식 홍보를 강화하자. 그리고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에 굉장히 상향시키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통합 국가 브랜드의 어떤 선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WEF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는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이 모여서 세계적인 정세나 정치에 관해서 어떤 얘기하는 그런 민간 회의입니다. 국제 민간 회의인데 우리나라는 이 국가 경쟁력 평가라는 이 포럼에서 주요 연사들도 사실은 발표를 하기 힘들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열세라는 거를 잘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역시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IT 기술 관련한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국가 브랜드를 구축을 하면 이때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스위스은행 UBS는요, 다보스 포럼 개막에 앞서서 정보통신기술 혁명에 있어 분석 결과를 국가가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 중에 1위가 스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이 있었는데 일본과 대만은 12위를 차지했고 12위와 16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불과 2016년에 대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는 순위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라고 해서 제대로 된 집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것들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죠. 오늘은 이런 국가 브랜드의 우리나라 현 주소 그리고 세계 주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또 중간고사 문제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고사 문제를 알려드릴 거고 이걸 통해서 학교의 지침이 대면인지 아니면 비대면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치는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